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사정에 나와 있는 지문에 대여업무 및 리모델링에 관련한 지문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바로 이제 건너 1절에 나와 있는 다른 번 한번 읽어보시고 0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05번. 자, 05번에 가보면 저희가 대외 업무 관련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 05번에 1번에 가면 저희가 지문에 양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지문에서 1번부터 저희가 6번까지 그리고 2번은 시도지사에 관련된 업무를 쭉 설명하고 있고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련 1번부터 해서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에서부터 11번 공동관리, 구분관리 결정 시 통보에 관한 지문까지 해서 일단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3번까지는 일단 양가로 1, 2, 3번에 관한 지문 중에 여기는 하나 정도는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두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가 된다 생각하셔서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 특히 이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2번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에서부터 6번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에 관련된 2번에서부터 저희가 5번, 6번까지죠. 6번까지 해서 26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부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관련된 지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 그러기에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일단 여기는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하나 정도는 거의 매회 보면 세 가지 대상 대움에 관련해서 하나 정도는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2절. 2절은 제가 이제 보면 행위 허가 등이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저희가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그 지문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우측에 245페이지 가면 03번에 지금 1번의 용도 변경부터 제가 한 장을 넘기면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축, 중축에 따른 6가지 행위별 관련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일단은 정리할 것은 그게 6가지 행위별에 따른 허가와 신고 기준에 따른 이 지문을 저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행위 허가 등에 관한 부분 중에 일단 저희가 정리할 것은 먼저 허가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지문은 저희가 허가와 신고 기준 중에서 출제 빈도는 주로 문제를 만드는 쪽이 이제 보시면 신고보다는 이 허가에 관련된 이 부분에 연관 이 허가 쪽에 보면 문제 출제 문항이 이 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허가를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지금 245부터 247까지 해서 1번부터 6번에 관련된 지문에 따라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먼저 그러면 허가는 여러분 이 지문만 정리하면 문제 실지 접근했을 때 풀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가에 관한 기준 중에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동의 요건 여러분이 이 허가 관련 동의 요건은 여러분 일단은 머릿속에 여기는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걸 일단 제가 동의 요건은 지금 보시면 대상 행위별에 따라서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동의 요건별에 따라 일단은 보시면 동의 기준이 일단은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해서 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은 이때는 동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관련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정리하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묻든 신고를 묻든 저기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은 절대 등장하면 절대 X입니다. 그래서 필요 X란 것은 어떤 대상에 이 뒤쪽에
공유 아닌 봉시설 뒤쪽에 어떤 행위를 연결시켜도 절대 그 지문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대상 행위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저희가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자,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때는 동의 요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보면 저희가 동의 요건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에서 전체 입주자 저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이 허가 기준을 정리할 때는 뒤쪽에 어떤 행위 변경을 연결을 시켜도 동의 요건은 이 뒤쪽에 용도 변경부터 신축 중축에 따른 어느 행위 변경을 뒤에 연결시켜도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해서 두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세 번째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음이란 건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동의 요건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대상 행위별에 여기 동의 요건은 지금 1, 2번과 같이 아예 필요 없음 절대 X고요. 여기는 어떤 행위 변경을 이 대상 뒤쪽에 연결시키더라도 동의 요건 일괄적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를 정리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여기는 이 주어지는 어떤 행위별에 따라서 지금 일괄적으로 2번과 같이 전체부터 3분의 2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의 요건 중에 보면 그중에 여러분이 세 번째는 꼭 일단 1, 2번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만 3번까지 해서 방과후로 1번, 2번, 3번에 따른 이 행위 대상별 동의 요건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따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도 꼭 기억하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저희가 용도 변경 그러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이라는 지문을 주었을 때 이때 동의 요건은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 동의 요건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의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와 그리고 개축 그리고 재축 그리고 저희가 대수선입니다 해서 자,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개축, 재축, 대수선은 동의 요건이 여기는 동의 요건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이때는 저희가 당해동의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 동의 요건은 저희가 당해동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당해동의 입주자에 저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자, 공동주택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파손 그리고 철거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비내력벽에 저희가 철거다 해서 이 세 가지 이 파손 철거 비내력벽 철거라면 이 뒤쪽에 동의 요건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는 저희가 해당 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 동 입주자 또는이에요. 여기는 입주자의 얼마가 아니라 입주자 또는 여기는 입주자 또는 저희가 사용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공동택 이러면 꼭 여기 1, 2번은 아예 필요 없고 2번은 어떤 행위가 붙든 간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라는 질문을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 경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상 주어지는 행위별에 따라서 동의 요건 이와 같이 전체 입주자인지 또는 당해동 입주자인지 또는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저희가 나뉘게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 주의할 것. 자,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공동주택의 신축과 중축. 그러면 공동주택의 신축, 중축은 동의 요건이
여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태 신축 중증은 동의요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서 일단은 동의요건은 여러분이 1번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에 따라서 이 대상 세 가지 대상별의 동의요건 일단 머릿속에 꼭 입력이 돼야 한다는 것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이렇게 하나 정리했다면 두 가지, 이제 플러스 두 번째는 저희가 단서 규정입니다. 자, 단서 규정은 지금 보면 단서 규정을 일단 보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단서 규정은 지금 보면 단서 규정은 저희가 용도 폐지와 그리고 용도 폐지 그리고 저희가 파손 그리고 철거입니다. 자, 용도 폐지, 파손, 철거에서 자, 용도 폐지나 파손, 철거입니다. 그럼 이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행위 변경을 지금 보시면 이 방가로 1번 그래서 공유가 아니 입주자 공유하는 봉지설, 부대 입주자 공유 봉지설 세 번째 공동주택 어느 행위 뒤쪽에 연결이 되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행위에 관련된 지문에 맨 앞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때 단서는 여기는 보면 여기는 이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이 단서가 꼭 먼저 그 지문의 맨 앞쪽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와 정리하게 될 두 번째 단서 규정을 꼭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비내력벽에 저희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비내력벽에 저희가 비내력벽의 철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단서 규정이 여기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에서 요 단서가 그 지문 앞쪽에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기준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한다면 허가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만드는 거에 이 관련해서 이 허가 기준 관련해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 지문을 열이라고 봤을 때 동의요건과 요 단서 규정을 정리한다면 이 열 중에서 여러분이 8은 정리할 수 있다. 즉 100%에서 80%는 이 동의요건하고 단서 규정을 정리한다면 허가 기준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동의요건 지금 1, 2, 3번 정리했고요. 단서 규정 두 가지를 정리했다. 그러면 요 동의와 단서 규정을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문제에다가 어떻게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그 지문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다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동의요건과 요 단서 규정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262페이지에 262에 저희가 01번. 자, 0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번에 관한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단서 조건을 줬죠. 조건. 자, 볼까요? 여기는 지금 조건을 주었네요. 부분들이. 자, 여기는 01번은 지금 이 262의 그런 문제 형태가 단서 지금 이 문제에다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주고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행위가 밑에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 해당이 되는가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조건은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의 세 가지는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단서 조건이나 보시면 첫 번째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 단서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보니까 동의요건은 여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이다 해서 여기는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 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지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여기 공동택의 용도폐지 관련 이 지문과 파종 이 지문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당해나 해당은 나와 있는데 당해나 또는 해당이란 요 지문, 이 지문은 해서 여기 당해나 해당은 지문이 없는 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문은 지금 이렇게 주어지긴 합니다만 앞에나 해당이 나오던 여기 해당이나 당해란 지문은 이거는 지문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없는 셈 쳐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동입자 3분의 2, 동입자 또는 사용 2분의 1이니까 나와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없는 셈 쳐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보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행위가 지금 나와 있는 지문 1번부터 1번, 2번, 3번, 1, 2, 3, 4, 5 중에 몇 번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죠. 자, 단서 조건이 구조안전의 인정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 단서 요건에 해당되는 게 1번부터 5번 있는가 보기 전에 이 단서가 나와야 되는 행위는 방금 봤듯이 나와 있는 단서 규정은 비내력벽 철거란 지문이면 이 단서가 관련 지문 맨 앞쪽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구조안전 인정이라 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여기는 플러스, 지금 보시면 플러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비내력벽 철거란 지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그러면 동의요건에 해당 동입주자 또는 사용 2분의 1 그러면 이 동의요건이 필요한 지문이 뭐가 있나를 찾아봤을 때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동입주자 사용 2분의 1 그러면 동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입니다라고 물었을 때 동의요건은 지금은 세 가지네요. 그러면 세 가지는 파손, 철거, 비내력벽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 동의요건은 플러스 여기는 마찬가지 비내력벽 철거인데 대상이 뭐였나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비내력벽 철거 그러면 여기 1, 2, 3, 4, 5 지문 중에 비내력벽 철거에 관련된 지문 중에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란 지문이 있으면 여기 1번에 주어지는 세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된다. 그래서 지문 중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문에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관련 보시면 지금 지문 2번이죠. 2번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보면 지문 2번이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접근이 가능한 것은 이 단서가 나온다면 어느 행위더라? 비내력벽 철거인데 이 동의요건이면 뭐예요? 비내력벽 철거인데 대상이 어디였다?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이란 지문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1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 선택을 해 두시면 되겠죠,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런 형태로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 우측에 있는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05번 한번 봐보죠. 265에, 05번에. 자, 여기는 해서 허가 신청을 하여는 사항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가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전체 입주자 여기는 보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여기는 얻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5번은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는 이 지문,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5번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지금 1, 2, 3, 4,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 지문 중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허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와 관련 지문에 이제 보시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 골라볼까요? 그래서 지금 5번의 지문에 1번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이래. 그러면 보죠. 자,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은 동의 요건이 얼마인가요? 자, 공동주택 용도 변경 기억이 돼 있다면 단서 그 지문이 전체 입주자 3분의 2가 나옵니까? 여기는
동의요건 일단 1번은 전체부터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2번. 자, 부대시설의 개축, 재축에서 부대시설의 일단은 두 번째. 이 부대시설 입주자 공인 봉지 이 지문 중에 이 뒤쪽에 어떤 행위 변경을 주든 간에 동의 요건은 일괄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더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은 대상이 부대시설의 개축이니까 당연히 전체 입주자 3분의 2. 3번 부대시설의 재축도 마찬가지 3분의 2. 그리고 4번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축도 마찬가지 전체 입주자 3분의 2에서 1, 2, 3, 4는 동의 요건이 다 전체 3분의 2 필요합니다만 동그라미 지문의 5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틀린 건 5번이 틀렸죠. 왜? 지금 여기는 대상이 어딘가? 여기는 보면 여기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 변경을 주든 간에 동의 요건은 나오면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의 요건 중에 보시면 동의 요건 중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는 동의 요건이 절대적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이 1번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정리합니다. 뭐 허가 또는 신고를 주든 간에 절대적으로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은 필요했다 없다?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럼 저희가 신고를 지금 이 대상에 대한 이 허가를 정리합니다만 지문을 주든 또는 신고를 주든 간에 이 대상에 대한 이 방거리에 대해서는 관련 동의 요건이 필요했다 없다?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주어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지문 전체 입주자든 뭐 당해동 입주자든 또는 해당 동 입주 또는 사용자란 지문을 주면서 지문을 등장시키면 그 지문은 무조건 X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동의 요건 나오면 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린 건 5번에서는 저희가 05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하나 보시고 자 9번으로 가보죠. 9번. 자 9번도 이제 보시면 9번 09번 가보죠. 09번. 자 09번도 이제 보시면 지문의 조건을 주었네요. 그래서 주택법상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서 위해 방지 위에서 시장 구축 정장이 부득이하게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 할 수 있는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문의 조건 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지금 가면 첫 번째 위해 방지죠. 그래서 여기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 둘.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뭐가 필요하더라?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지문 9번에서 지금 1번, 2번, 3번 1, 2, 3, 4의 지문에 가면 일단 저희가 뭐 동의 요건 또는 단서 규정을 풀어볼 수 있는 만약 단서 규정이 나왔다 그러면 위해의 방지 관련 인정이라면 지금 여기서 했었네요. 위해 인정이라는 것은 그 1, 2, 3, 4, 5 중에서 용도 폐지나 파손이나 철거해서 3가지 중에 하나의 지문이 있는 걸 먼저 한번 골라본다면 1, 2, 3, 4, 5 중에 자 그럼 일단 지문은 1번은 개축은 단서가 필요 없죠. 단서가. 그 다음 2번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저희가 파손 여기는 입주자 공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한 저희가 파손입니다 해서 파손. 일단 파손은 들어갑니까? 네, 파손 들어가죠. 일단 파손 들어가고요. 대상이 지금 어디야? 입주자 공유인이죠. 그러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동의 요건은 얼마예요? 전체 입주자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고 허가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3, 4, 5를 가기 전에 일단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라고 해서 정답은 일단 여기 2번입니다. 그래서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이다. 파손은 단서 필요하죠? 위해 방지.
그래서 이 대상이다. 그래서 공유인 복리다 보니까 동의여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입니다. 해서 2번 체크. 그럼 3번은 틀렸나 볼까요? 3번은 지금 여기는 볼 거 없네.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것은 입주자 공유 아닌 것은 허가를 못한 신고보다 동의여건 나오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X. 4번. 4번은 공동주택의 대수선 NO. 공동주택의 대수선이면 동의여건은 뭐죠? 자, 3번 방가로 3번에 공동주택 대수선이면 동의여건은 당해동 입주자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요. 단서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4번도 X. 자, 그 다음에 5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네, 이거는 볼 거 없다. 그래서 지금 3번하고 5번은 아예 볼 가치가 없다. 왜? 동의여건을 주었는데 공유 아닌 것은 더도 말도 볼 게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워가는 형태로 해서 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이 동의여건과 단서 규정만을 정확히 머릿속에 담아둔다면 이와 같은 저희 단서를 주고서 문제를 보더만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어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1번하고 9번은 조건을 주었습니다만 이거를 오지선다 서술형으로 해서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해서 이렇게 5번 전체적인 1에서 5번 이와 같이 저희가 서술형으로 지문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에서 예를 든다면 하나 볼까요? 일단 1번 지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비내력벽 철거인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구조고체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의여건은 당해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라면 틀렸죠. 저희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라면 동의여건이 뭐였어요? 당해동 입주자가 아니라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 허가기준 이와 같이 1번 또는 9번과 같이 전제 조건을 주고 지문을 찾든 아니면 이렇게 1번부터 5번을 쭉 서술형으로 쭉 풀어쓰는 중에 그 중에 이와 같이 동의 요건을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술형으로 풀어서 그 지문 중에 일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물어보는 것도 주의 정리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허가 관련 동의 단서만 정리하신다면 허가 기준 관련 지문의 100% 중에서 80%는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0%를 정리했다면 그러면 저희가 100% 중에서 80은 정리했다면 플러스 나머지 20을 정리하죠. 그래서 이 80%는 동의와 단서 규정을 정리했다면 자 그러면 나머지 20%는 혹여 한번 출제는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더 정리하자.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죠. 지문을. 자, 그러면 나머지 20%를 이제 보시면 해서 지금 이제 교재로 간다면 나머지 20%는 제가 이제 보시면 용도 변경에 있어서 보시면 나머지 20% 중에 보면 제가 첫 번째입니다. 부대시설. 정리 한번 해서 부대시설 그리고 입주자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도 변경의 허가 기준에서 용도 변경에 관련된 허가 기준에 관련된 박스 내용인데요. 여기 이 박스에 관한 규정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뚝 나눈다면 영어와 수치 관련해서 각각 두 가지 지문을 정리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거 보면 네 가지 대상 시설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주차장의 용도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대시설 또는 입주 공용 복리시설 중에서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게 모든 부대 복리시설인데 그 중에서 부대 복리시설 중에서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부대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시설목 그 네 가지 부대 시설에 관한 종류를 기억을 하셔서 그 내용도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의 부대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겠다? Yes.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꿉니까? 네.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그 이 네 가지 대상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 내로서 동의 여건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요 네 가지 대상 시설 중 하나를 그 시설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시험은 저희가 지난 10회 때 요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양가로 쳐서 들어갈 숫자를 분수로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물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2분의 1과 3분의 2 해서 하나를 정리해서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해서 지문을 마무리해 두시면 자, 지문 7번. 그럼 일단 여기는 보면 문제 저희가 7번이죠. 7번 이제 보시면 264입니다. 지금 시험은 분수 표기 수치 관련 2분의 1과 3분의 1을 순서대로 쓰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 관련 보면 여기 네 번째 해서 지금 문제 7번은 주택법령상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 허가 기준으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다른 거를 끼워 넣기 해서 264페이지 7번에서는 그 중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걸 찾는 문항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에 이제 가시면 에서 보면 주민운동시설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이죠. 근린생활시설은 아니고요. 1번 주민운동시설, 2번 조경시설, 4번 어린이 놀이터 시설, 5번 주택단지 도로다. 그래서 1, 2, 4, 5에 따른 네 가지 시설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이런 형태로 물어보자.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이거를 주관식 기평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요 네 가지를 선택형으로 물었을 때 또는 이거를 기평으로 물었을 때에서 기평으로 묻든 또는 서술형으로서 하나 다른 것을 선택하든 또는 그중 하나를 가로치든 간에 서술 기평도 꼭 정리하시고 영어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기평으로 선택형으로 뭘로 주차장이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대상 시설과 그리고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겠습니다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 7번 하나 정리하고 나머지 하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분. 자, 페이지 247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해서 여기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저희가 복리시설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기본과정 한번 제가 정리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자,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해서 행위 변경 관련 허가 기준을 잠깐 들어가 본다면 신축 또는 중축하는 건축물 양가 열고 닫고 해서 건축물 네 번째 줄입니다.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이 규정이라면 근데 여기서 저거 볼 것은 원칙은 그 범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행위 변경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범위 내로서 허가를 생략하고 행위 변경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지문에 가보면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가 또는 나의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로서 원칙은 허가지만 그 범위 내로서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저희가 생략하고 바로 행위 변경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보시면 그중에 특히 가번도 중요합니다만 나번을 좀 더 주의하시면서 먼저 가번은 어떤 경우면 허가 생략 바로 행위 변경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축 또는 중축하는 경우는 행위 변경 생략할 수 있습니까? Yes 부분.
가번 나와 있고요. 자, 나번 이제 보시면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로서 통행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라면 해서 여기는 보면 나번 지문이요. 나번 이제 보시면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중요한 건 여기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또는 아니라 플러스에서 and입니다. and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그리고 해당 동의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여기는 동의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화가 아닙니다. 전체 입주자 또는 해당 동의 아니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행위병이 이루어지는 그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것,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서 그 동의 얻었다면 무슨 시설로 가능합니까? 여기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서 무슨 시설로 중축이 가능하다? 여기는 저희가 주민공동시설로 중축이 저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요 지문까지 필로티 부분을 이 동의 요건이면 이 국토교통부 정하는 범위 내로서 주민공동시설로 중축이 가능합니까? Yes.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면 해서 일단 여기는 세 가지 조건 중요한 건 여기는 세 가지 중에 일부가 충족되는 게 세 가지 조건 저희가 모두가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여야만 오케이.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네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허가 얻으러 가야 된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세 가지는 뭘 말하나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 한 장을 넘겨보면 248페이지 가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관련 양가로 1번에 가보면 자, 허가기준단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지문의 첫 번째 끝부분에 허가기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한다 해서 일단 1번은 저희가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데 그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5가지 주민공동시설로 종류를 제한을 해서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회계시설, 독서실, 입주자 지표소에 해당되는 즉 주민공동시 1번은 지금 5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하나만 오케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가 아닌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건 그건 아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1항의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에 미리 해당되는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필로티 부분의 면적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총 필로티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내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자, 3번. 자, 이 항에 따른 주민공동 중축 면적을 해당 공동체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 되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여기는 보면 주민공동시설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이라면 이때는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30 이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0 이내의 범위 이내에 되고 기존에 이제 바닥 면적으로서 이제 바닥 면적이었던 거기 부분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바닥 면적에 중축을 통해서 바닥 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대두가 되는 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되어야지 여기 중에 셋 중에 뭐 하나 삐끗하게 되면 행위 변경 자체가 안 된다다 해서 일단 나머지 20%는 크게 보면 1번에 해당되는 지문 하나 그리고 2번과 관련된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가 또는 나에 관한 지문 중에 좀 더 주의하실 것은 나번 지문 주의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에 관한 게 출제 빈도는 보시면 이 허가하고 이 허가와 신고 기준에 관한 지문 이 중에서 비중은 이쪽 빈도가 좀 훨씬 높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허가 기준은 딱 100% 중에서 동의 요건과 단서 규정 이와 같이 정리해서 약 80% 정도가 여기서 이제 보면 출제된다 보시고 나머지 20%라는 건 방금 봐도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요 두 가지 행위를 정리하시면 허가는 이 중에 걸립니다.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